이번 시간에는 2014년 ERP 회계정보관리사 2급 기출문제 시뮬레이션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13번 문제부터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 읽어보면 2014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이죠. 주식회사 주한실업의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얼마인가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일단 프로그램을 띄워보고요. 자, 프로그램을 보시면 회계관리 메뉴에 들어가서 자, 이쪽에 전표 장부 관리가 있어요. 전표 장부 관리를 들어가시면 자, 좀 확대를 좀 해볼게요. 확대를 하시면 이쪽에 전표 장부 관리를 들어가서 자, 거래처 원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거래처 원장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처 원장을 클릭을 해보면 자, 거래처 원장을 들어가서요. 자, 회수액을 얼마인지 물어봤기 때문에 1월달 하고 주한실업입니다. 그리고 외상매출금이죠. 자, 계정은 자, 외상매출금 뭐 F2번을 누르셔도 되고요. F2번.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다른 회계 프로그램을 좀 다뤄보셨던 분들은 108번이 외상매출금이라는 거를 아마 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108하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거래처는 이제 엔터 친 다음에 F2번을 또 눌러서 주한실업을 골라주시면 돼요. 주한실업은 이제 두 번째 이쪽에 나와 있죠. 주한실업 두 번째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거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0002부터 그죠? 0002 주한실업에 대한 것만 고르면 되기 때문에 이걸 또 F2번 누르고 주한실업 이렇게 해주셔도 되지만 0002 이렇게 해갖고 그냥 주한실업만 뜨게끔 해주셔도 돼요. 이게 그냥 팁인데, 그죠? 스킬이죠. 그럼 외상매출금에 대한 주한실업에 대해서 이제 금액이 나옵니다.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내용을 보면, 자, 그 회수액은 얼마냐 물어봤기 때문에 회수액을 물어보면, 자, 회수액은 자, 증가 감소가 있죠. 이쪽에 보면, 자, 증가액은 발생이고 감소액 3천만 원이란 금액이 결국엔 회수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은 3천만 원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다음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2014년 2월 한 달간 현금 입금액과 출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현금 입금액과 출금액에 대해서 물어봤죠.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 어디를 보시냐면 현금 출납장이 정답입니다. 현금 입금액과 출금액을 물어보는 장부는 현금 출납장이라는 금액 장부를 조회하시면 되는데요. 2월 한 달간이기 때문에 자, 이제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회를 해보면 프로그램 되게 많죠. 예. 자, 창을 닫고요. ESC 누르면 닫혀집니다. 필요 없는 창은 닫고요. 자, 현금 출납장을 가보면 현금 출납장이 바로 이쪽에, 자, 왼쪽에 보면 회계관리 메뉴에서 자, 전표 장부 관리 메뉴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 현금 출납장 이렇게 돼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현금 출납장. 그러니까 이 연습을 그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느 프로그램 메뉴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걸 좀 부단하게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금 출납장을 또 한번 들어가 보고요. 이건 이제 한두 번 봐서는 좀 힘들고요. 또 일각을 다투는 시험 시간이 좀 모자라요. 이론은 좀 남고 보통 수강생들 얘기 들어보면 실기는 좀 모자라다 이런 얘기를 좀 듣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막판에 찍고 나오는 학생도 많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좀 문제를 좀 줄이려면 평소에 시뮬레이션에 대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어쨌든 2월달, 자, 보시면 2월 한 달간 현금 입금액과 출금액을 물어봤죠. 자, 그렇기 때문에 2월달 한 달간 2014년 2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 그죠? 28일 동안 이제 자, 현금 출납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금액과 출금액 물어봤죠. 물어본 문제가 얼마인가 물어봤죠. 자, 그러니까 입금액은 여기 나와 있죠. 자, 입금액은 한 달치 월계를 보시면 되니까 350만 원 되겠고요. 출금액은 얼마입니까? 467만 원. 자, 입금 350, 출금 467만 원 되어 있는 걸 고르시면 돼요.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고요. 15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몇 문제 중에서 어떤 거는 이제 굳이 메뉴를 조회하지 않아도 야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좀 방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자 한번 보시면, 자 다음 보기 내용을 참고하여 고정자산 취득 내역을 등록한 후 당기 상각비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사실 시간이 없을 때는 우리 이제 이론이 좀 어느 정도 된 친구들이라면 사실 이건 굳이 프로그램 메뉴에 일일이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손으로 풀어갖고 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좀 모자라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입력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ERP 이제 방식, 시험 방식이 CBT 방식이라 해서 그 프로그램을 직접 다뤄서 답을 내는 건 맞는데, 전산 세무회계나 뭐 이제 공인회계사회 AT 자격증 시험 뭐 운용사처럼 데이터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얻어진 답을 갖다가 1, 2, 3, 4번 중에 체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굳이 프로그램 입력에 이렇게 열을 올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일단 야매로 먼저 풀어드리고 정석을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후루쿠로 한번 풀어드리면, 자 단기 상각비를 물어봤죠. 단기 상각비를 물어봤기 때문에 자 일단 필요한 내용들은 다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비품 뭐 됐고요. 뭐 어쨌든 취득 금액이 200만원이고 취득일자 올해 취득했고요. 정률법이고요. 그 다음에 5년이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만 봤을 때, 자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나요? 정률법이라고 해놓고 상각률이 없는데요. 자 0.451이 상각률입니다. 5년치의 상각률은요, 그냥 이거 외우세요. 0.451이에요. 그래서 200만원 곱하기 1년치죠. 그러니까 뭐 그냥 0.451 하시면 답이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200만원 곱하기 0.451 하면 90만 2천원 나오죠. 그래서 90만 2천원이 정답입니다. 정답 그래서 4번이에요. 그냥 뭐 그죠? 내가 이거 상각률만 제대로 할 줄 알면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이제 정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석대로 하면, 자 정석대로 하면 원래는 이걸 고정자산 관리를 들어가서 고정자산 등록 있죠. 자 고정자산 관리, 자 메뉴 한번 보여드릴게요. 회계관리 메뉴에서 자 고정자산 관리를 들어가셔갖고 요 고정자산 등록 있죠.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셔서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을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그 F2번을 누르시면, F2번 항상 눌러요. 도움키는 F2번이에요. F2번 누르셔서 비품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비품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비품을 이제 등록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비품을 선택해 주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자산 코드가 나오죠. 2120000 3번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자산명이 노트북이었네요. 자 노트북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취득일은 2014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자 엔터 치시고, 그럼 취득원가 넘어가요. 취득원가 200만원이었죠. 200만원. 상각 방법이 있는데요. 상각 방법은 자 뭐 옆에 그 화살표를 누르셔도 되고, 그럼 0번 정률법이라고 되어 있죠. 정률법 선택해 주시고 내용인수는 5 누르시면 돼요. 5하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럼 0.451 보세요. 자동으로 나오죠. 그죠? 내용인수 5년에 상각률, 그 다음에 월수는 뭐 그쵸, 취득일자가 1월 1일이기 때문에 12개월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상각비 90만 2천원 그냥 나와요. 사실 여기까지만 하시는 게 답을 바로 고르실 수 있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뭐 더 있다면 이 아래쪽에 경비 구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경비 구분에 800번대 선택해 주는 거, 뭐 그 정도?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내용은 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화면 보면 90만 2천원 일반 상각비 이제 이쪽에 계산되는 걸 확인했죠. 요게 단기 감가상각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뭐 다른 내용은 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뭐 이렇게 푸는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한아은행으로부터, 하나은행도 아니고 한아은행이네요. 2014년도에 수령한 지급어음 중 발행된 매수는 몇 매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음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요, 일단 자 어음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그 자금 관리라는 게 있어요. 자금 관리 메뉴에 가서 이쪽에 보시면 그 어음, 그 지급어음 대장이 있습니다. 지급어음 대장. 지급어음 대장인데 메뉴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메뉴를 닫고요. 자금 관리를 들어가시면 지급어음 대장이 아니라 지급어음 명세서입니다.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가는 메뉴는 회계관리 메뉴에서
자금 관리를 누르신 다음에 지급어음 명세서, 여기에 보면 이제 뭐 받을 어음도 있고요, 지급어음도 있고, 여기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급어음 명세서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어음 명세서 클릭을 하고요. 자, 지금처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자, 발행된 매수는 몇 매인가 물어봤죠. 그 매수를 확인할 때, 자, 이런 거는 어디서 확인하면 수불부가 있습니다. 수불부. 자, 수불부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예, 요걸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수불부를 클릭을 하시면, 자, 수령1이 나오고 날짜가 나와요. 자,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건 2014년도죠. 그러니까 2014년도 1월 1일부터 2014년도 12월 31일 요 기간에 유의하시고요. 수령일자 기간에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은 여기 F2번 눌러서 한아은행을 선택하면 되겠죠. F2번 눌러서 한아은행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은행부터, 자, 코드는 그냥 98001 하고 엔터 치시면 되겠죠. 예, 하나은행부터 하나은행까지 조회하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 나오는데요.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나요? 지급. 자, 발행된 매수를 물어봤죠. 자, 그러니까 발행된 매수는 어디서 보느냐? 자, 여기 아래쪽 하단에 아래쪽을 보시면 돼요. 자,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자, 보면 뭐 수령 있고요, 발행 있고, 결제 있고, 견질, 미발행 이렇게 있어요. 물어본 게 뭡니까? 발행을 물어봤죠. 자, 4매. 정답은 4매가 되겠습니다. 4매가 되겠네요. 정답은 1번 4매가 되겠습니다. 정답 1번.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17번 문제로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메뉴만 잘 찾아 들어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뭐 ERP 회계 시험 문제는 거의 한 80-90% 정도가 기존에 사용했던 메뉴들을 계속 조회하게끔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인데 부단한 연습이 좀 필요해요. 고정자금에 등록된 자료를 반영한 후 2014년 1월에 지출 예정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런 식으로, 자, 지출 예정 금액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보면, 자, 지출 예정 금액, 뭐 고정자금에 등록된 이런 말이 나오죠. 고정자금, 지출 예정. 자, 이거는 자금관리 메뉴에서 이제 자금관리가 아니라 예산관리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자, 이제 화면을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관리가 아니라 자금관리입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자금관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자, 좀 확대를 해서 천천히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 메뉴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회계관리 메뉴에서 자금에 대한 문제를 물어봤기 때문에 자금관리고요. 그 다음에 일자별 자금계획 입력, 여기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고 일자별 자금계획 입력. 자,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메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고정자금에 등록된 자료를 반영하라고 되어 있어요. 고정자금에 등록된 자료. 자, 이걸 먼저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정 금액을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하나씩 해보면, 자, 우선 이쪽에 상단에 보면 고정자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입출금 계정 등록이라는 게 있고, 자금 반영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중에 우리가 필요한 메뉴는, 자, 바로 고정자금에 대한 반영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금 반영이 맞습니다. 자금 반영을 먼저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월을 잘 반영하셔야 됩니다. 계획 연월이 몇 월이에요? 1월이죠. 1월이기 때문에 이 계획 연월부터 먼저 2014년 1월 이제 연월을 먼저 이제 수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금 반영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금 반영을 누르면, 자, 기간이 나오죠. 그래서 적용을 누르면, 자, 하겠습니까? 물어봐요. 예 하고 누르면, 자, 고정 자금이 반영이 돼서 없던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생기게 됩니다. 그죠? 자,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지출 예정계를 물어봤죠. 문제에서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 물어본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출 예정 금액을 물어봤죠. 반영을 한 다음에 다른 메뉴 갈 필요 없이 지출 예정 금액은 아래쪽에 하단에 아래쪽에 지출 예정계가 있습니다. 4,870만원, 이게 지출 예정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의 정답은 2번 4,870만원이다.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어디에 어느 메뉴를 들어가고 어떻게 되는지 이제 요게 좀 헷갈리실 텐데,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동영상이 좋은 게 한번 지나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구간을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일단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볼게요.
다음 보기 거래 내용에 대하여 전표 입력 및 예산 프로세스를 시행한 후, 자, 전표 입력 및 예산 프로세스. 자, 전표 입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산 프로세스를 시행하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1월달 한 달간 재경부의 접대비 예산 집행률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일단 순서대로 할 건데, 자, 단 예산 통제 부서는 사용 부서이다 라고 되어 있고, 뭐 보기는 쭉 다 돼 있죠. 재경부에 대한 접대비 5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순서는 일단 전표 입력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전표 입력을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전표 입력을 해주는데, 자, 방법을 알려드리면 프로그램을 띄우고요. 자, 전표 입력 들어갑니다. 맨 위에 있는 전표 장부 관리 이걸 클릭하시고 전표 입력, 자, 이쪽으로 가셔서 전표 장부 관리에 전표 입력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실제로 더블 클릭을 하면 전표 입력 메뉴가 살아납니다. 자, 살아있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게,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접대비 1월 28일 접대비 현금 지출이죠. 재경부서. 자, 그러면 자, 여기 날짜 1월 28일 엔터 치고 들어가셔서요. 자, 그럼 전표 입력 화면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 품위 내역은 다 그냥 커서로 건너뛰시면 되겠고, 유형은 일반이에요. 일반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분 코드가 나옵니다. 구분 코드가 나오는데, 구분 코드에서 이제 현금 접대비를 지출한 거죠. 아래쪽을 쭉 내려다 보면 우리 전표 입력할 때 쭉 나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ERP를 처음 다루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가 뭐예요? 일반 전표, 그죠? 우리 이제 회계 프로그램 잘 알아보신 분들은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메인 매출 전표죠.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출금, 그 다음에 접대비는 813번이죠. 예, 81300 접대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없고 5만원 현금 지출이죠. 넘기시고 5만원 지출한 걸로 하시고, 자, 이제 프로젝트 없고 대신에 이제 이거 넘기시고 사용 부서가 중요해요. 이 사용 부서에서 반드시 F2번을 누르셔야 됩니다. F2번을 누르셔서, 예, F2번을 누르셔서 재경부서를 클릭하시고 선택,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그래서 엔터. 자, 그러면 부서별 예산 통제라는 말이 나와요. 자, 보시면 이렇게 부서별 예산 통제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 예산이 이제 50만원인데 집행 예산 40만원이어서 이제 입력 예산이 5만원 남았기 때문에 잔여 예산. 자, 사실 여기서 집행률을 확인할 수는 있긴 있어요. 예, 집행률을 계산을 해보면 사실, 예, 뭐 계산이 나오긴 하는데, 좀 이따가, 예, 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 일단 여기서 확인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됐죠? 그럼 이제 다 됐어요. 전표 입력은 다 끝났고요. 빠져나오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하시면 첫 번째로 우리가 전표 입력 부분은 다 한 겁니다. 자, 일단 뭐 이제 간혹가다 오류가 뜨긴 하는데 이제 뭐 문제 없고요. 빠져나오면, 그래서 이제 물어봤고, 집행률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죠. 예, 사실은 아까 제가 이제 5만원이 나왔을 때 50만원에서 집행률이 이제 10%라는 거는 90%라는 건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제 여러분들 뭐 이제 어려우신 거니까 문제겠지 모르겠죠. 그래서 일단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고 계속 진행할게요. 이거는 어디서 관리하냐면, 이제 입력을 다 했죠. 창을 닫아주시고 예산관리라고 있어요. 예산관리. 우리 이제 회계 관리에서 예산관리라는 게 있어요. 예산관리를 들어가셔서, 자, 예산 실적 현황 있습니다. 예산 실적 현황을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예산 실적 현황. 자, 실적 현황에 보면 집행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1월달, 물어본 문제는 1월달 한 달간 재경부서의 접대비 지출액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래서 한 달 동안의 재경부 접대비 지출,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2014년 1월부터 2014년 1월로 세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됐고요. 다 건너뛰시고 엔터 치고 들어가셔서, 자, 엔터를 치시면, 자, 여러가지 이제 계정과 목별 예산이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는 뭡니까? 자, 접대비의 예산 집행률을 물어봤죠. 물어본 거는 접대비의 예산 집행률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접대비에 대한 예산 집행률이니까 접대비를 클릭을 하신 다음, 자, 접대비를 클릭을 하시면 접대비의 내용이 쭉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예산이 50만원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누계 대비 실적이 45만원 지출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50만원에 그죠? 45만원 지출했다는 얘기는 90% 지출했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아래쪽에 보니까 나오죠. 당월 예산 대비 실적, 그 다음에 누계 예산 대비 실적,
그죠? 당월 예산 대비 실적, 누계 예산. 제가 여기서 이제 1월달 한 달을 물어봤으니까 50만원 예산 편성해서 45만원 집행했으니까, 그쵸? 집행률이 9만원, 90%가 나오는 거죠. 9만원이 아니라 90%.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 90%가 되겠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것도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요. 시키는 게 2개라서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다시 한번 차분하게 프로그램을 돌려보시면서 하나씩 따라해 보시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동영상 강의를 녹화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 사실 이론이야 뭐 얼마든지 뭐 mp3라든가 여러 가지로 다 이게 가능한데, 시뮬레이션 부분에서 어디에 뭘 들어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단한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연습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보셔야 돼요. 자, 1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9번. 이제 좀 다시 쉬워집니다. 2014년 부가세 1기 예정신고서상 납부세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일단 부가세에 대한 문제니까 부가세 관리를 가시면 되겠는데, 자, 부가세 관리를 가보면, 자, 일단 창은 닫고요. 필요 없는 창은 닫겠습니다. 자, 창 다 닫고요. 자, 부가가치세 관리가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자, 이쪽에 가셔서 부가세 신고서를 누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순서를 정해드리면, 회계관리 메뉴를 들어가셔서 부가세에 대한 문제는 다 여기 있어요. 부가세 관리,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볼까요? 자, 들어가시면 자, 부가세 신고서 화면입니다. 자,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뭔가요? 1기 예정신고예요. 1기 예정신고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죠. 1분기. 그래서 기간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기간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 일단 기간 세팅을 해 놓으시고, 자, 첫 번째로는 기간 세팅을 하시고,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 횡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뭘 하시냐? 바로 새로 고침 버튼을 바로 눌러주시면 돼요. 이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주니까, 자, 새로 불러오겠냐 물어봐. 예 해야 금액이 다 들어와요.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뭘 물어봤어요? 납부세액을 물어봤죠? 납부세액을 물어봤으니까 납부세액은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이게 납부세액이고, 이 밑에 있는 게 차감 납부세액입니다. 특이사항이 없는 한 이 금액이 보통 같은데요.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이제 납부세액이니까 오로지 물어보면 사실 이게 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야 될 세금과 납부세액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납부세액은 4,2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20번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부가세 관련된 문제인데요. 2014년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기간에 매출세금에서 발행 매수는 몇 매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사실 이거는 조회할 수 있는 메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보통 이제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세금계산 합계표를 가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신고서상에도 조회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합계표라는 방법을 한번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제가 하는 답이 꼭 맞는 답은 아닌데요. 일단 저는 그 중에서 세금계산 합계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계표. 여기 이제 일기 예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더블 클릭하면 이제 해당 메뉴가 가는데, 지금 여기선 요청 권한이 없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일단 메뉴를 닫고요. 저장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데이터를 제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세금계산 합계표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확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번 가실 메뉴는 회계관리 메뉴에서 부가세 관리 폴더를 열어서 세금계산 합계표 메뉴에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세금계산 합계표 들어가셔서 이번에 매출이죠. 그러니까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매출인지 일단 구분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기간이 지금 이제 7월부터 9월인데 아니죠. 기간을 1월부터 3월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설정해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간이 2014년 1월부터 2014년 3월 하고 매출 확인됐고, 엔터 치고 들어가면 저장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물어봤죠? 예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몰라서 새로 작성을 한번 더 눌러주세요. 예, 혹시나 몰라서. 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 리뉴얼 되는 거예요. 새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뭘 물어봤나요? 문제에서 물어본 걸 보면, 자, 매출세금에서 발행 매수는 얼마냐 물어봤어요. 자, 여기 있는 게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 있는 건 사업자 발행분이고 여기는 주민번호 발행분이나 합계는 여기에 해당이 돼요. 여기 있는 금액을 조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대를 좀 해드리면 총 매수는 몇 명입니까? 매수는 합계.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진짜 합계거든요. 그래서 6매가, 매출 처수는 6개, 매수는 20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매. 요 밑에 있는 건 전자 발행 건수기 때문에 요게 정답입니다. 20매가 정답입니다.
정답은 20매.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시뮬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차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후에 2, 3, 4에도 마저 같이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